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헌티드 파크 때부터 라이너의 미리 보고 온 후기 혹은 미리 보는 후기 뭐 다 괜찮습니다. 미리 본 후기가 지난 헌티드 파크 때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지나더니 라이너가 확 쪘다, 확진자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보고 나서 정말로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 다이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다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주얼적인 쇼크를 주지 않도록, 저희가 컬처 쇼크긴 하지만 비주얼 쇼크까지 가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 역시 노력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너의 미리 보고 온 후기는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일러가 굉장히 적다는 거, 그리고 후기, 장점, 그리고 제가 보고 왔던 어떤 총평, 이 정도의 어떤 간단한 내용들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요, 아직 개봉 일자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 개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톰보이라는 작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톰보이 시사회를 가서 보고 왔고요. 이 톰보이라는 작품을 위해서는 우선 이 톰보이의 감독부터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톰보이의 감독은 바로 셀린 시아마라는 감독이죠. 네, 이 셀린 시아마라는 프랑스 여성 감독은요, 우리에게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으로 많이 알려진 감독이기도 합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저 역시 GV를 진행한 바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다라고 말씀하신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마 평론가 분들의 평점도 매우 높은, 그러니까 평론가 친화적인 그런 작품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작품이고 좀 길고 어렵고 좀 따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묻힐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죠. 마찬가지로 퀴어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초상화라고 하는 소재를 두고서 어떤 초상화 그리는 작업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눈에 담는,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상대를 눈에 담아야 되죠. 그 눈에 담던 것이 마음에도 담기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퀴어 영화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그려낸 작품이고, 칸 영화제에서 퀴어 종려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점쳐졌었던 작품이기도 했었죠. 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감독인 셀린 시아마 감독의 전작입니다. 그러니까 셀린 시아마 감독의 첫 번째 작품은 워터 릴리스라고 2007년작입니다. 두 번째로 연출한 작품이 바로 이 톰보이라는 영화죠. 이 톰보이 다음 작품으로 나온 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또 걸후드라는 작품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셀린 시아마라는 감독은 첫 작품부터도 자신의 어떤 스타일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 이 톰보이에서는 아주 놀라운 통찰과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톰보이는요, 스토리는 예고편이라든지 혹은 이런 제목, 그리고 뭐 네이버 등지에서 시놉시스 정도 남아있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톰보이는 로레라는 주인공,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로레라는 주인공이 친구들에게 나는 미카엘이야 라고 속이고 성별을 속였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두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성적 지향이라는 말과 그리고 성 정체성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표현에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성적 지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성애를 지향하는지 어떤 성애를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성적 지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성애자, 동성애자, 뭐 양성애자, 이런 식의 성적 지향들이 나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성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어떤 성별로, 내가 나를 어떤 성으로 인식하는가 라는 겁니다. 즉 내가 남성이라고 인식하느냐, 혹은 여성이라고 인식하느냐, 혹은 그 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톰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되게 남자아이 같은 여자애를 톰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톰보이가 등장하는 작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신다면
그리고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감상을 조금 들려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길고 느리고 지루한 영화다라고 말하기 쉬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과는 좀 달라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정말 수작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고, 그리고 완성도도 뛰어나고, 비록 소리가 좀 적긴 하지만 정확히는 불필요한 음악이나 이런 걸 다 배제함으로써 작은 소리들에 집중하게 만든 그런 어떤 소리의 미학이 빛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보고 지루했다면 톰보이는 더 지루할 겁니다. 시사회에서 보는데도 이렇게 코 고는 소리, 잠자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좀 잔잔하고 변화가 좀 적은 그런 작품이기는 해요. 그리고 셀린 시아마 감독의 특유의 스타일이 드러난 작품이기도 하고요.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진에다 쓰는 그런 카메라, 캐논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시도죠. 이 톰보이 자체가 굉장히 적은 저예산으로 만들어낸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런 효과를 생각해서 이런 촬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기사나 이런 걸로 많이 나왔을 텐데, 인물을 찍으면은 뒤에 배경을 날려버리는 이런 효과들 때문에 오히려 인물의 어떤 감정과 인물의 표정, 이런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하죠. 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긴장감 있거나 스릴 있거나 오락적으로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자극적인 재미를 찾을 수는 없는 영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어떤 셀린 시아마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성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특히 이 주인공 롤의 역할을 맡았던 조 허런이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의 어떤 열연과, 그리고 셀린 시아마 감독이 이 조 허런이라는 배우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과 영화를 해야겠다, 정말 내가 찾던 배우다라고 느꼈다고 하는데, 정말로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조 허런이라는 배우의 어떤 모습과 생김새가 뇌리에 강하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찍었을까 싶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선천적인 성, 그리고 후천적인 나의 성, 이것의 어떤 갈등과 그 괴리를 이렇게 잘 드러낸 작품도 드물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것은, 저는 이런 어떤 분명한 목적이나 메시지 혹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혹은 너무 대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결코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독이 가르치려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정말 저건 저럴 수 있겠어, 그래 맞아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 어린이 배우들, 아역 배우들의 연기를 너무 잘 지도해서, 롤에게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는 내내 빵 터지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사실 그 여동생 캐릭터가 없었으면 이 영화 정말 지루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동생이 매번 이렇게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보는 내내 행복한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보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또 중요한 장면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스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갈등의 해소 이후에 벌어지는 엔딩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전달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 많은 영화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셀린 시아마라는 감독의 초기작인데, 완전 초기작은 아니지만 두 번째 작품, 2011년에 나온 작품인데, 이때부터도 이 사람은 이런 영화를 찍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당연히 어떤 여성적 서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거 내 얘긴데?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주변에 그래 저런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성별과 그리고 연령과 또 문화권, 이런 것들, 인종을 넘어서서 공감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영화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톰보이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워낙 좀 반응이 좋았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때문에 또 다양한 영화 팬들께서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워터 릴리스라고 하는
첫 작품도 개봉할 예정이라고 해요. 셀린 시아마 감독의 첫 작품이고 아델 하이넬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 나왔던 그 배우와 처음으로 만난 그런 작품도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2007년 작품인데 그런 어떤 예전작들이 하나씩 소개가 될 정도로 지금 셀린 시아마는 상당히 어떤 이 한국 영화계에 큰 인상을 남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의 작품들이 소개되고 또 그의 작품으로 인해서 또 다양한 논의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2019년, 20년에 오면서 한국 영화계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서사 그리고 여성 영화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벌새라든지 맥이라든지 윤희에게라든지 82년생 김지영, 뭐 이장, 뭐 이런 영화들, 외국 영화 같은 경우도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거나 혹은 그레타 거윅 감독의 뭐 작품들이 있었죠. 작은 아씨들이 얼마 전에 개봉하기도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라라걸 같은 영화도 나오면서 사실 여성 영화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세상을 바꾼 변호인 이런 작품들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셀린 시아마 같은 여성주의 감독을 소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톰보이에 대한 가벼운 후기였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가 재밌게 봤다는 말을 너무 주의 깊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리얼이나 언복동도 어떤 의미에서는 즐겁게 보고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건데 사실 이런 영화가 좀 안 맞는 분들은 따분할 거예요. 따분하고 좀 지루할 거예요. 근데 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좀 느리고 이런 것들을 좀 견뎌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미카엘이라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영화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이너의 미리 본 후기, 이번 편은 톰보이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